자, 매년 3월 8일이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다들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화려한 기념일 바로 뒤에 임금을 둘러싼 아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숨겨진 진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그리고 그 절반의 대다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와, 정말 강력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 자료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성의 날, 이거 그냥 축하만 하는 날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투쟁의 날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이 날이 가진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투쟁의 날로서의 역사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날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미꽃이나 선물이 아니었어요. 1900년대 초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저항하면서 시작된 거였죠. 그 불씨는 러시아 혁명으로까지 번졌고요.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섬유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돌봄, 청소, 마트 현장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의 여성 노동자들이 마주한 문제는 뭘까요? 분석 자료는 이걸 이중의 굴레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두 개의 족쇄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중의 굴레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개의 다른 전선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노동자로서 겪는 자본의 착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성차별적인 억압, 이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덮쳐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노동자니까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 때문에 경력이 끊기거나 어차피 주수입원은 남편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무려 31.1%, 그러니까 3명 중 1명 가까이가 성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그 성역할 고정관념을 꼽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분열과 고정관념 때문에 실제로 이득을 보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47.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 2명 중 거의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경제적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물론 비정규직 일자리는 남녀 모두에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하지만 자료가 짚는 건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세가 남성보다 훨씬 가팔라서 성별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는 그 배후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5단계 전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냐면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전체 임금을 억누르고 궁극적으로는 자본,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라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할 통치 전략을 자료는 이 한 문장으로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자본에게 노동자의 분열은 무한 착취의 토대이다.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해 싸울수록 웃는 쪽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이 분할 통치라는 논리는요, 우리가 흔히 임금이나 권리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흔히 여성 임금이 오르면 남성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분석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제는 한정된 파일을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조각 더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는 무조건 굶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논리 자체가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잘못된 틀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여성의 낮은 임금을 끌어올려야
결국 모두의 임금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커지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권리를 키우는 발판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구는 이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건 누군가와의 갈등이 아니라 결국 나의 어머니, 나의 누이, 나의 딸,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관점으로요. 자, 그럼 분열이 문제라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아주 명확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내놓는 해법은 사실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연대죠. 진짜 싸움의 축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에 있다는 걸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걸 멈추고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외침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분열할 때 자본은 웃는다.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는 동안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죠. 네, 오늘 분석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뒤흔드는 꽤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갈등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